미녹시딜은 오래된 혈압약인데 혈압약으로 쓰다가 발모가 되는 환자들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소도포제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미녹시딜은 혈압약으로 거의 안 쓰고요. 원장님 그리고 다른 성형외과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체중이 좀 적고 그런 분들은 4분의 1로 쪼개서 처음에 한 달만 조심스럽게 먹여보고 괜찮으면 반알로 증량하고요. 한 알은 이제 안 쓰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유지해야 되는 혈압이 이 이상이면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일단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이 140에 90 그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이긴 하고요. 물론 이제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130이라든지 조금 더 낮추는 걸 권장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140에 90이라고 할 때 90이 아래쪽 혈압, 확장기나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이 70 아래로 떨어지면 더 안 좋아요. 혈압이 아래쪽 혈압이 너무 낮으면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 안으로 먹여 살리는 그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협심증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마지노선 가령 뭐 80에 60 이상은 되어야만 뭐 미녹시딜을 먹을 수 있다라든지 물론 내과 선생님하고 보용 전에 상의를 해야겠지만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90에 60을 우리가 저혈압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좀 추가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면 이미 거의 뭐 하한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 혈압이 7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혈압약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용량을 줄이거나 빼면서 추가해보는 시도가 좋겠습니다.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하면서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이제 이뇨제 성분인데 요거를 같이 복용해서 소위 조합약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처방하거든요. 이뇨제는 이제 물을 빼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약간 올라갈 수 있고 미녹시딜은 떨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복용하면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에서는 이제 처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약이지만 스피로노락톤이라는 계열의 약물은 내과 의사들이 아직도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 약물이 이뇨제 계통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나가서 혈압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혈압을 유지하는 기전 중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 알도스테론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크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뇨제라는 건 약간 잠깐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 이 미녹시딜과 같이 쓰면 좋은 이유가 아까 그 이뇨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혈압을 낮추는 건 맞는데 이제 미녹시딜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이 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붓기를 좀 빼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뇨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스피로노락톤을 쓰느냐? 그 약물이 또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이뇨제 중에서도 그 약을 같이 쓰면 미녹시딜에 의한 부기를 빼주면서도 둘 다 이제 머리카락을 탈모 효과가 좀 자라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이고요. 소위 이제 조합약이라고 불리는 약이라는 것이 피나스테라이드 또는 두타스테라이드, 그다음에 먹는 미녹시딜, 그다음에 스피로노락톤 계열의 약, 그다음에 소화제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조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종합해 보면 먹는 미녹시딜은 아주 오래된 혈압약인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오히려 털이 많이 나는 거, 다모증, 이제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지 부종, 얼굴이나 이쪽보다는 하지 부종이 더 많다고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하지 부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병원을 다시 찾아서 용량 조절을 한다든지 다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기존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나 내과 선생님하고의 긴밀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는 또 이뇨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혈액 내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처방만 하고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그것이야말로 몸 안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긴장하면서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초에서 이렇게 막 구해서 마음껏 드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탈모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내과 지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